사람은 환경에 따라 적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살았다면 지금 영어를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한국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환경이 중요해요.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환경을 만든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진상 손님에 대한 험담, 그리고 가십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넷플릭스 본 얘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면서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회피하며 뇌를 마비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잘 되는 사장님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어떤 대화와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한 2달 동안 그렇게 피드를 하루에 하나씩 올렸더니 지금은 팔로워가 2,500명이 되어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손님이 한 명 한 명씩 오다 보니까 홍보 효과도 괜찮아. 이런 발전적인 얘기를 하겠죠. 안녕하세요. 자영업의 진실을 파헤치는 자영업 클라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20개의 매장을 운영을 해봤었는데요. 매출이 저도 한 5천만 원 정도 찍고 있다가 갑자기 반토막이 나서 2천만 원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매출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단번에 방법을 알고 매출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아무런 노력 없이 여기서 알려주는 원포인트 방법이 없나 자꾸 그거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에서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긴 말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매장이 매출이 떨어진 상황이라면 어떤 부분을 먼저 체크해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방법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매출 5천만 원을 찍다가 좀 시간이 흐른 후에 4천만 원을 찍고 3천만 원을 찍고 2천만 원을 찍으면서 그렇게 반토막 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 멘탈이 나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오늘만 그러겠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탱이가 가가지고 이제 멘탈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주변 가게를 이제 염탐하기 시작하겠죠. 주변 가게를 가보면서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를 일단 둘러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목적으로 주위의 가게를 염탐하냐면 나보다 장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 경기도 안 좋고 지금 금리도 인상하고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안 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제 가게를 염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경우에 나한테 얻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매출이 떨어진 원인을 나한테서 찾지 않고 외부의 영향으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을 때 똑같이 안 되는 매장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마인드 자체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로서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장사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먼저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이라면 그냥 마음속에 새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외부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 매장들은 지금도 계속 잘 되고 있거든요. 과연 상황이 좋아서 잘 되는 것일까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그 매장들은 어떻게 마인드셋을 했냐?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래서 내 매장은 뭐가 잘못됐을까를 먼저 돌아보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면 청결도가 좀 떨어지나? 아니면 직원들이 친절하지 못한가? 아니면 음식이 문제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뭔가 잘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매장들을 벤치마킹 하면서 지금 이런 불경기 상황에서도 잘 되고 있는 업종들을 한번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의 맛도 보면서 잘 되는 매장들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그런 특장점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계속 반복하고 학습을 하다 보면은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야가 넓어지면 장점들이 보이는 것이죠. 경쟁 업소에서, 그리고 또 잘 되는 업소에서 그런 장점들을 파악을 했다 라고 한다면 바로 내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시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되는 매장의 장점은 내가 흡수를 하고, 그리고 나의 단점은
뱉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계속 만든다면 손님들이 우리 매장에 안 올 이유가 없겠죠. 그런 거를 파악할 때에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런 장점들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음식의 맛이라는 것도 사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 음식이 소수이지만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수는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맛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간이 엄청 센 음식점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평균적인 간을 맞추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점은 되게 건강한 맛이야. 간이 너무 약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 개로 나눴다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손님이 선호하는 그 맛은 어떤 것인가를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중의 맛을 저는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외는 있어요. 내 음식에 특장점이 있고 진짜 멀리서도 찾아올 만한 이유가 있다면 장거리, 그러니까 섹터를 넓혀서 끌어올 수 있는 유입력이 있다면 그게 맞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간 맛, 가장 고객이 많은 그 맛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맛을 어떻게 찾느냐? 계속 잘 되는 음식점을 가보면서 먹어보면서 그걸 내가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중들은 이런 간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적이 넓은 손님들을 다수를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내 맛만 고집한다면 그 3등분 했던 것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의 그런 고객들만 내가 바라보고 장사를 한다면 그 음식점은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한 후에 내 매장에 적응시켜서 손님이 올 만한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컨설팅을 다니다 보면 장사가 잘 되는 사장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는 것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벤트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조금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를 추구를 하는데 안 되는 매장들의 특징은 뭐냐면 클루지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 클루지가 뭐냐?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클루지란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제 잘못된 기제가 지금까지 내려온 건데요. 예를 들자면 선사시대 때 맨날 가던 곳만 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낯선 곳을 가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맹수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겠죠. 어디에 맹수가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그런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지금 살아남아서 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겁난 거야. 이게 실패할까봐 두렵고 괜히 그냥 하기 싫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고 결국 지금 현실에 계속 안주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제자리 걸음일 테고 변화되는 트렌드 속에서 나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는 매출이 떨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작은 문제점들을 계속 찾아내고 제거하고 그 바뀌는 트렌드에 계속 맞춰 나가며 비주얼적인 것들도 좀 더 신경을 쓰면서 계속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경쟁업소가 장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경쟁업소의 장점을 어떻게 나에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진짜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라. 사람은 환경에 따라 적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살았다면 지금 영어를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한국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환경이 중요해요.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환경을 만든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진상 손님에 대한 험담, 그리고 가십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넷플릭스 본 얘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면서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회피하며 뇌를 마비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잘 되는 사장님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어떤 대화와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한 2달 동안 그렇게 피드를 하루에 하나씩 올렸더니 지금은 팔로워가 2,500명이 되어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손님이 한 명 한 명씩 오다 보니까 홍보 효과도 괜찮아. 이런 발전적인 얘기를 하겠죠. 나는 이거를 해봤더니, 그리고 서비스를 이렇게 바꿔봤더니 고객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레버리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자주 만나는 5명 평균 연봉이 미래에 내 연봉이 된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울리고 대화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출 반토막 난 것에 대해서 금리 탓, 상황 탓을 할 게 아니고 결국 나에게서 문제를 찾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돌파구들을 하나씩 마련해 간다면 여러분의 매장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겁니다. 좀 더 매장 운영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마케팅적인 부분이 궁금하다면 밑에 댓글에 보면은 그 무료 전자책을 받아가실 수 있고요. 이제 마케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